어렵고 답답한 정치 현안들을 여러분께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는 정치 오프너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열릴 수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따로 기자회견했고 여기에 반발해서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공간에서 별도의 기자회견했지요. 사실상 인사청문회 이제 끝났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자정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인사청문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을까요? 여야의 협상이 정말로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한 협상인지 아니면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사전의 명분 축적용인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보, 왜곡.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제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기자회견이었다.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오늘 아침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오보다. 민주당 출입하는 SBS 출입 반장이 자신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왜곡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정정하겠다. 오보라고 했던 부분은 내가 정정하겠다. MBC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오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브리핑에서 오보라고 했던 부분을 정정해서 왜곡이다 이렇게 바꿔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자신은 기자들의 질문을 제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 브리핑을 듣는 기자들은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생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내규 위반. 역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소식이죠.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렸습니다. 보통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이곳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장소인데 이곳에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후보자가 먼저 민주당에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런 저런 사정 등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건 명백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국회 사무총장인 민주당 출신의 유인태 사무총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국회 예결특위에서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법적 검토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 오프너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과연 열 수 있을까요?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오늘 오전에도 만났고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도 다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전에 만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2시에 다시 만나서 최종적 입장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아직 여러 가지 이견 조정 중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6일까지의 기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각 당의 최종적인 입장들 정리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각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해서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다시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두 분 모셨는데 오늘 또 모셨습니다. 그리고 박문신 위원과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청문회 사실상 열리기 힘들다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당과 야당이 왜 인사청문회 협상을 오늘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뭐 앵커께서 네. 모두의 말씀을 잠깐 했을 때 그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일정 부분 이제 내 의견을 밝히겠다 해가지고 이제 회견을 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해명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허점 비슷한 것들 또 이제 사실과 달랐던 부분들에 대한 공박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거꾸로 청문회가 더 필요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많아졌고 여야의 경우에는 공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추가 제기와는 별개로 청문회를 그럼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거냐에 대한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을 6일로 잡았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청문회에 대한 그 청문회를 우리 때문에 패싱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공방, 이것이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저 정도면 증인 없는 이른바 맹탕 청문회를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일부 여론이 또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한국당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제 무슨 인사청문회냐, 어차피 다 정해진 수순 아니냐, 특검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제 인사청문회 협상은 중단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이 부분 갖고 우리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들이 인사청문회 협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일단 전략적 측면하고 이제 법률적 측면으로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일단은 6일을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청문회라는 것을 열 수 있는 공간은 열릴 수도 없고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면 내일이라도 저는 할 것 같아요. 하자. 왜냐하면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책임 공방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직접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공방을 하는 그 자체가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결코 불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검을 하자, 국정조사를 하자,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 하고 언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거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증인 없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좋다. 대범하게 우리는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그 나경원 원내대표도 잠깐 멘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2시 후에 어떤 정황을 모를지 모르겠지만 다만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국무위원이 처음이라 말이죠.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또 진보를 대변하는 원로 학자분들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극적으로 타협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내일이라도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이 법사위에서 열기 위해서 여야 간사들이 만났는데 오늘 오전입니다. 이때만 해도 분위기는 그냥 만나긴 만났는데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다, 버스는 떠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법사위 간사로서는 어제 약속한 청문 일자가 지남으로써 청문회라는 버스는 떠났다는 입장이고요. 한국당에서는 뭐 법적인 기한을 갖춘 청문회 하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부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진행된 건 없네요. 하면서 손사래를 치고 버스는 떠났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버스는 떠났다. 이렇게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저렇게 버스는 떠났으니 이제 빠이빠이 하자고 헤어졌는데
교섭단체 대표들은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협상이 결렬됐다 혹은 극적으로 타결돼서 인사청문회가 내일 혹은 모레 열리기로 돼 있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소식이.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청문회 반드시 열려야 된다라고 강조 말씀하셨죠. 많이 했죠, 예. 제가.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상황도 그랬고 그랬는데 뭐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청문회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어떻게 기자간담회를 보고 해명이 됐다고 그럽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전 해명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 그저께 기자간담회 보면서 아마 여권도 뭐 임명하는 거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임명하기 전에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죠.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이 청문회를 두고 여러 두 정당이 계속 이제 그 책임을 넘겨왔어요. 청문회의 무산에 대해서 2.13 이틀 하자고 제가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이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다음에 또 증인 문제, 가족 문제 가지고 하다가 한국당의 가족은 제외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 민주당이 받치라고 이런 상황에서 기자간담회가 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누구 탓으로 청문회가 여태까지 안 열렸다라고 탓할 건 의미가 없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레 자정까지니까 모레라도 합의하면 모레 오후에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게 오전엔 저런 말씀들을 나눴다 하더라도 여야 간사가 청문회 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현재로서 일반적으로 볼 땐 저도 뭐 오전에도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안 열릴 거다라는 얘기들 다 하는데 저렇게 안 열리고 국민들에게 무슨 낯으로 여야가 전 뭐 이제는 제가 양비론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양비론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청문회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임명을 한다 그러면 여권이 너무 명분이 없고요. 한국당도 전략적으로 증인 없어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판단은 검찰이 하는 수로 와 버렸잖아요, 지금 검찰이. 예. 청문회에서 뭐 규명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건 국민들의 몫인 것이고 실정법상으로 어떤 그 판단 유무는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청문회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예.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시점이 그렇지만은 후보자 입에서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후보자가 그런 얘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그냥 공방으로 끝날지는 모르지만 일단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밝힌 부분 속에서 팩트 체크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고 온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후보가 얘기한 것만 중심으로 해서 진실 공방을 하는 것도 굉장한 수확일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증인 없는 청문회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 그러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세 분 말씀 종합해 보면은 인사청문회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키는 열쇠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엔 다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회견 조국 후보자가 했고 어제 여기에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이 별도로 똑같은 공간에서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이른바 데스노트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는 공직 후보자들은 결과적으로 낙마했다. 그런 뜻에서 데스노트라고 불리는데 정의당이 아직도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 이름을 넣을지 안 넣을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조국 후보자의 또 자유한국당만의 기자회견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회 청문회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미뤄뒀던 소명 기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책임도 못하면서 조국 후보자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소모적인 정쟁 대신 저는 오늘 당장 국회 인사청문회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 열 것을 촉구한다. 원칙적인 입장이에요. 또 대단히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심상정 후보자가 어제 저 이야기를 SNS,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봤는데 댓글이 제가 어제 볼 때만 하더라도 정의당의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저 단어를 심상정 대표가 한 저 얘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이제
관심거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지도부와 이른바 정의당 당원 또는 댓글 올리는 그 관계자들한테는 약간 좀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 그 정치개혁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을 강행 처리까지 해주면서 이른바 SOS 사인을 보낸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저런 댓글 올리는 분들은 정의당이 너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견들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정의당의 공식 당론 채택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시간 벌기 차원에서라도 일단 또 명분 축적용으로라도 인사청문회는 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론 또는 그 일단 사후 명분을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조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 다만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기보다는 살려주는 쪽으로 가는 쪽에 조금 더 심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심상정 대표의 SNS, 페이스북에 댓글 올리신 분들 글을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민주당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분들이 심상정 대표를 좀 지지하는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댓글이 한 800 몇 개가 달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본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정의당은 지금 상당히 고심될 수밖에 없다.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어느 쪽에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의 갈 길은 과연 무엇이냐? 명쾌합니다. 정의당은 정의당답게 가야 됩니다. 자꾸만 선거제도라는 거를 연계해서 가져가면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고민한 부분이 이럴 겁니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진짜 막상 보니까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고심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회의를 하면서도 자꾸만 이제 미뤄지고 청문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청문회 끝나고 나서 판단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민주당 시기 때는 민주당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심상정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라는 기준은 보편적이어야 되고 시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정의당은 너무나 좋은 엄밀하게 따지면 정책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거 제도를 통해서 정의당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의로운 답변을 통해서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되는 것이지 선거 제도를 유리한 연동형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같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잘못하면은 이중대라고 하는 집권 여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게 되면요. 오히려 저는 다음 총선 때 엄청나게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동안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이 추구했었던 그 기준대로만 가라. 안경환 초대 법무부 장관 내정자 후보가 사퇴를 했을 때 그 이유와 현재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나온 이유하고 한번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더 컸는지. 안경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두 개의 의혹 때문에도 물러났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좀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말씀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조국 후보자 이름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가 영어로 뭡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예요. 예, 저스티스죠. 네, 저스티스 아니면 정의당이에요. 정의부입니다. 정의부. 정의부처예요. 법무라는 말은 들어있지도 않고 이걸 이런 말은 없잖아요. 법무부에. 정의당이 왜 6석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게 데스노트로 그것까지 가졌어요? 그동안 계속 어쨌든 간에 소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 이른바 이념 정당으로 딱 이렇게 자리매김하면서 나름의 몫을 쭉 유지해 왔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는 거는 법률 이전의 문제 아닙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철학과 도덕과 역사와 윤리의 문제거든요. 정의란 말 자체가 그렇습니다. 법무라는 말도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고 그럼 정의당이 이럴 때 정의롭게 해야죠. 그리고 지금 말을 자꾸 변죽만 우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사청문회 열어야 된다. 그 얘기 뭐 저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뭔가 조국 후보자는 뭐 장관 후보자가 안 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 얘기 나오면서 좀 이렇게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전 정말 제가 아는 정의당답지 못해요 지금. 제가 또 최근에 정의당 모 의원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은 어쨌든 제가 물어봤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이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미.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는 말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그랬던 적이 며칠 안 돼요.
너무 정의당이 지금 다 내년 총선거에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민주당과의 그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게 역력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많은 정당이 소수 정당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도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두 가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입장이 이해합니다만 너무 변수를 많이 갖다 두고 하면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게 옳고 그른 것인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의당이 쭉 봐왔던 기준과 잣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답은 나올 거예요. 전 그래서 여기서 뭐 정의당 보고 데스노트에 올려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러나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아라. 젊은이들 그리고 정의와 공정이 뭔가 유비됐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러 간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에도 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대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예. 최 교수님 어떤 생각이신 겁니까? 전 데스노트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데스노트에 올려야 한다. 네. 최 교수님, 김 교수님이 다 같은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또 이 방송을 조국 후보자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두 분의 입을 빌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전에 이 질문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고 두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최 교수님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의외다, 뜻밖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 성향이 평소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지금 지향하는 가치에 저는 여전히 동의해요. 그리고 한국당의 생각에 거의 1%도 동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계속 조국 후보자를 비판 쪽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위법인지 불법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뭐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 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좀 가지고 왔는데 제1저자 문제도 그렇고 론스타 문제도 그렇고 사모펀드는요 이미 론스타 얘기할 때 7년 전이라고 합니다. 2012년. 제가 2011년도 9월 30일 날 조국 후보자 SNS 올린 거예요. 벌써 잘 알고 있어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 1저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9월 28일 날 SNS인데 안철수 그때 의원 옹호할 때 나온 거예요. 이공계 제1저자 너무 훨씬 저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 이 자체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때 기자간담회 할 때 제1저자는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사모펀드 잘 모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리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 이런 연장이 계속 있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그러니까 제가 조국 후보자 아무리 두둔하려고 뭐 찾아봤는데 힘이 들어요. 그럼 제 생각 얘기해야죠. 이 자리에서 이제 SBS 지금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왜 둘 다 나와서 조국 후보자 비판하냐. 이제 그런 진영 논리는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보수와 진보 이념 투쟁 문제가 아니에요. 전 굳이 얘기한다면, 이거 감히 얘기하면 전 진보라고 전 스스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그럼 여기 와서 다 그런 조국 후보자 뭐 따로 여기는 보수나고 진보나고 다 한 명은 조국 후보자 비판해야 되고 한 명은 반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찬성해야 되면 이렇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만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조국 후보자 얘기할 때 내가 좀 빠지고 다른 여기 좀 문재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문제가 무슨 보수 진보의 문제입니까? 정당의 문제입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있다. 제가 그 말씀은 좀 따로 좀 신상바로. 최 교수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말이죠. 현실 정치권 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 여부 이것은 이른바 진영의 명운을 건 전면전 양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법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법 개혁을 하려면 강한 도덕성과 더불어서 정말 지금 여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사법개혁을 할 수 있나. 더 나가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면밀해야 되고요. 건강한 진보를 만들기 위해서도 조국 후보 하나에 왜 진보가 흔들려야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꼭 조국 후보만이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돼야 되느냐. 촛불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자체고 한다면 잘못하면 조국 후보자가 진보의 적이 될 수가 있다. 진보 세력들이 오히려 조국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해야 되고 보수 세력들이 정통 보수들이 박근혜를 비판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비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이 조국 후보가 낙마하면은 이 진보 정권이 흔들린다라는 도식은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진보라는 것이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가장 간단한 거는 촛불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조국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이고 여전히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고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두 분의 말씀은 이쯤에서 듣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요, 박문신 의원. 예. 여론의 변화. 전 사실 왜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어제 안 나왔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게 궁금했어요. 원래 여론조사 기관들, 언론사들이 예전 같으면 밤에 이미 오후에 이미 2시간 반 저희가 생중계 했으니까 했을 텐데 왜 어제 안 나왔을까 그랬는데 오늘 뭐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리얼미터가 하는 정기 여론조사죠.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하는 리얼미터가 받아가는 게 TBS에서 하는 게 있고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제 저녁과 어제 오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제 하루 같습니다. 어제 하루. 예, 9월 3일. 예, 했던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뭐 리얼미터가 다른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임명 찬성 여론이 조금 높은 그런 추세인 건 맞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51대 46 이 정도 선에서 나타났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 양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이제 조국 후보가 어떤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관점보다는 상당히 좀 정파적으로 이제 답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측면에서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기자회견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국 기자회견을 본 시청층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 시청자들은 주로 조국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안 본 사람들, 그러니까 미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저 해명 뭐 들어봐야 뻔한 것 아니야 해가지고 아예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청층에서 어떤 지지자 또는 찬성자가 많았던 것, 요거는 그런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사람들 중에는 찬성이 많이 나왔고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반대가 60%, 지난주 여론조사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리얼미터가 지난주 목요일, 정기 여론조사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나오는데 TBS 의뢰로 했던 조사 때는 찬성이 39, 반대가 55인데 그때에 비해서는 반대는 한 3점 몇 %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찬성은 한 7%포인트 정도 늘어났다. 이게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내일 이제 정기 여론조사 TBS 의뢰로 하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내일 나올 테니까 내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여론조사에는 아마 어제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가졌던 반박하는 기자회견 그것까지 반영되는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실시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별다른 이야기 설명 덧붙이지 않고요.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 또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비교해서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쟁점별로. 먼저 어떤 쟁점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2008년은 황우석 사태로 의학 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합니다. 조국 후보의 딸 논문을 제출한 시기는 2008년 12월로서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 대상입니다.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벌써 7년 전에 사모펀드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이렇게 자기가 사인까지 한 상황에서 백주 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했던 소송 외에 신용 기술 보증인가 또는 이렇게 몇 가지 다른 단체에서 했던 소송에도 다 무변론 대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원고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었고 피고의 대표자도 대리인도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짜고 치는 재판을 통해서 공동학원은 빈껍데기가 됩니다. 조국 후보자는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저 답변을 한 것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후보자가 없는 자리에서 역시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국 후보자가 한 자리에서 저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파고들고 또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이야기 허점은 없는 것인지 또 왜 내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반박하는 그런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보다 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인사청문회 여는 문제를 놓고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독자 기자 간담회 도중에 노래가 울려 퍼지기도 했는데 조금은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고 비아냥되기 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준비됐나요? 영상 준비됐어요? 또는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액을 정해두면 다 씁니까? 거짓말이야. 100억짜리 펀드입니다. 100억짜리 펀드잖아요. 75억을 약정을 해야 75%가 있어야 회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크레딧 카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인사청문회 실제로 열렸다면 저 노래를 그때 틀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문 씨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희화하는 크게 좀 이건 좀 진지해야 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말의 취지는 조국 후보가 잘 몰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사실과 다르다, 너 거짓말 하고 있는 거다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 노래까지 들고 보니까 조금 이제 희화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 보이죠. 아마 조고의 핵심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약정 금액이 투자 약정 금액이 자기 재산 54억 원을 넘어가는 75억 원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서 10억만 우선 넣었는데 뒷면에 이면 계약이 있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추궁하는 그런 대목인데 그걸 추궁하는 과정은 이면 계약이 있는 순간 저것은 이제 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금융관련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대목인데 저런 건 아마 이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중계된다 하는 걸 의식한 아마 그런 행동 아닌가 싶은데 예. 장제원 의원 특유의 저는 퍼포먼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장제원 의원은 얼마 전에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하니까 국회법 해설서를 또 집어 던지는 그런 또 행동을 했던 적도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께 키워드로 보여드렸는데 국회 내규 위반 이런 키워드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이동을 해서 국회 본청 246호 관련한 이야기 잠깐 해드린 다음에 또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많이 들으셨죠? 국회 본청 246호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입니다. 민주당도 이곳에서 의원총회하고요. 또 자유한국당도 이곳에서 의원총회합니다. 두 거대 정당이 번갈아 국회 본청 246호를 이용하고 있는데 18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복도 이런 데 계단까지 다 앉으면은 200명, 3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틀 전 이곳에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열렸죠.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고 방송사들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다가 민주당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이 기자회견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생중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생중계를 하겠다. 또 기자들 들어가서 질문한 기자들도 결정하고 이곳에서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국 후보자 아직 법무부 장관도 아닌데 조국 후보자 국회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활용하는 국회 본청 246호에서 자기 공간인 것처럼 저렇게 긴 시간 더군다나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 쓸 수가 있느냐. 이거 국회 내규 위반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고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보수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회 내규 위반이냐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국회 회의장 사용 규칙 내규에 따르면은 허가는 사무총장이 하시지요. 예. 어제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국회 본청 회의장 246호는 의총 명목으로 사용 허가를 해주셨죠. 예. 어제 기자간담회를 철어서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변명을 하는 기회를 국회가 나서서 제공한 선례를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의원총회는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원내 지도부가 아마 그 기자회견을 주관한 걸로. 국회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국 후보의 기자 간담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네. 근데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사무처가 네. 지원기관이라 목적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청와대와 여당도 아닌 국회가 사실상 동조하였다는 측면에서 아주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저게 이야기하는 국회 내규라는 것이 4조와 6조를 보면 말이죠. 국회 회의장의 신청권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돼 있고 신청권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인태 사무총장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또 실제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고발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밝혔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내규가 위반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반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거는 이제 공직자에게 부당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부당한 요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조국 후보자 당사자 그리고 또 그걸 받아준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사무처의 담당자 이 세 사람이 김영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이 조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신중하지 못했다. 우리 김부겸 전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기자간담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야.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과 장소와 내용이란 면에서 장소 면에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바로 이게 내규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오신환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으로 고발하겠다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 정부가 내세웠던 기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반칙과 특권을 향유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촛불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자간담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는 누차히 말씀을 드렸어요. 청문회 전에 후보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청문회를 열리는 것이 미국 청문회의 일반적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프레스 센터라 자기가 정한 장소 가서 하는 거야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국회에서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한 거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원내 수석 부대변이라는 분이 마치 집사처럼 그렇게 사회를 본다는 거는 저는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도 적절치 못했다. 예, 김 교수님 그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기자들이 그 부분 홍익표, 사회로 봤던 홍익표 수석 대변인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상권 분립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지금은 행정부에서 지명한 공직 후보자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 그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를 어쨌든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고 입법부의 몫인데 왜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이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서 거의 이렇게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그렇게 지적에 대해서는. 해요. 왜냐하면
물론 민주당과 청와대가 여권의 한 축이잖아요. 집권 세력이죠. 현실이죠. 그야말로. 그러나 분명히 또 여당은 국회의 한 축입니다. 현금을 견제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아주 명시적으로 의원총회가 열린 246호에서 집권당의 수석 대변인이 얼마나 모양이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규 위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아무튼 간에 이 민주주의는 절차의 문제거든요. 절차적 민주주의. 우리가 87년도에 구차기원 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는 지켜야 돼요. 내용은 다 우리 서로 아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쪽 편이고 한국당이 이쪽 편이고 다 알아요. 진영 논리. 27일 이후로 완전히 진영 대결로 바뀌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당이 최소한의 이런 절차는 지켜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국회 내규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당연히 민주당 당직자들, 특히 대변인들에게 기자들이 이 부분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재정 대변인이 이런 질문에 답변하면서 조금은 지금 저희가 오늘 좀 틀렸네요. 박문신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열기로 모레 열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발표하거나 그러는데 저희가 영상이 좀 들어오면은 여러분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침내 열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한 시한인 모레 6일입니다. 6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여야 원내 대표들이 합의했습니다. 잠시 뒤에 발표하는 장면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논리로 어떤 명분으로 여야 3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먼저 예고를 했네요. 해야 된다. 열릴 거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그래서 오늘 저 정치 오픈의 키워드도 열릴 수도라고 수도라고 했는데 정치 화법, 정치권의 논리가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문신 의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특히 청와대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한 부담감. 그렇죠.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왜 안 하느냐. 또 지지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것 따지고 그렇게 해서 조국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거를 자유한국당이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또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도 없었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결국 청문회 패싱에 대한 부담 이게 저렇게 현실적인 합의로 나타난 건데 결국 그 키라는 것이 오늘 경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문회에 2일과 3일 합의했을 때는 거꾸로 이런 청문회 뭐하냐 하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이제 무산되는 것 같아서 그 뒤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얘기했을 때는 거꾸로 조국 후보자의 회견 내용을 보니까 저 진짜 맹탕 해명인 것 같더라.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로 파헤칠 수가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해명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하는 또 다른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상황 변경이랄까요? 어떤 그 생각의 변화라 그럴까. 다시 말해서 청문회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나을지 청문회를 안 하고 계속적인 2단계 공세,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지라는 판단에서 결국은 청문회는 하는 게 더 좋겠다. 여야 모두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청문회를 조국 후보자가 그 청문회 무산을 전제로 회견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청문회를 받아주는 것이 그 딜레마였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청문회 뭐하러 하느냐 하는 그 소리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입장이 번복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여야가 이견을 좁혔는지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 동생 정도는 출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었는데 오늘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증인 문제는 어떻게 서로가 이견을 좁혔는지 잠시 뒤에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오픈의 순서를 조금 더 길게 갖고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발표하는, 특히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이제 의미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오신환 원내대표도 서명을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내규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이재정 대변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기자들 똑바로 하세요, 반성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자들과 좀 소리를 높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채 기사 내신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렇게 변죽 올리는 방식에 협조하시고 야당의 스피커가 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이제 지금 사실상 국회 내규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볼펜이 일젠이 아니니 그런 거 집착하실 때 아니잖아요. 조금 그런 말씀은 저희가 여쭙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해서 국민이 가장 관심 갖는데 협조를 해주셔야 변죽 올리기로 되지 않는 겁니다. 기자 여러분들 조금 반성하세요. 지금 팬 얘기 물을 때입니까? 지금 장소 얘기 물을 때고 그다음에 기자 간담회가 규정을 지키고 기자 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신하고 말고의 얘기로 그런 방식으로 취재하지 마시라는 조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님 말씀 때문에 윤희태 총장이 무슨 얘기야? 국회 내규 위반이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대표 출석 그거 취재는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소한 변두리에 있는 것들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돌리지 말라는 게 민주당 대변인이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자신이 기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기자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경찰 출석 요구 이런 부분은 왜 취재 안 하십니까? 취재해서 기사들도 다 나가고 그건 사회부 쪽에서도 기사 쓰는 것이고요. 정치부 기자들도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상당히 불만이 좀 많아 보이네요. 기자들에게.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떠한 경로로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한국당 얘기, 지금 한국당이 문제의 논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당이 그동안 황교안 대표 얘기, 나경원 대표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대변인이 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얘기를 왜 다른 쪽으로 돌립니까? 당당하지 않아 보여요. 일단 전공법으로 가야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 이재정 대변인과 특히 이재정 대변인이 저 뒷부분 가면 말이죠. 왜 내가 다른 방송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쫓아오면서 뒤에서 찍느냐. 뒤에서 이렇게 찍으면서 물어보면 내가 마치 답변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가 소리가 높아졌는데 어쨌든 나중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브리핑하고 백브리핑을 무려 1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 브리핑하고 나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거길 나와서 기자들하고 주고받는 거 1시간인데 대신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사과는 했어요. 이재정 대변인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 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짚고 넘어갔고 국회 내규 위반, 김영란법 위반 우리 다 검토했는데 우리가 검토한 결과는 문제가 없다. 고발하려고 하면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했고요. 그럼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그제 조국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지적하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조국만 유리했던 형식이라고요? SBS 보도 완전 오보입니다. 오후 6시 쉬는 시간이 되어 질문을 끄는 것일 뿐입니다. 기자회견 재개되면서 질문 기회 줬습니다. 6시까지 상황만 보고 SBS가 오보를 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2시간 반이 일단 1차로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6시가 됐을 때 이제 기자의 질문을 제한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시 중계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윤식 기자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정윤식 기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이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8시 뉴스를 통해서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대신하게 되는 상황인데 의혹을 파고들고 끝까지 검증하는 자리라기보단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처럼 됐습니다.
진행 방식도 좀 아쉬웠는데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한 가지만 하시죠. 예, 나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만 하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반면 조 후보자는 발언 방식이나 시간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죠. 예, 바로 저렇게 나가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가 나가니까 홍익표 수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SBS가 오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합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생각합니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국 후보자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차고 넘치는 비위 또 그다음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의 위법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위선적인 사항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상당히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특히 조국 후보 배우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배우자의 그 증거 인멸의 시도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조금 더 이 길이 늦춰짐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많은 의혹을 밝혀내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검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발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서 바로 진실을 밝혀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증인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시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 크게 정말 증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통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밝히신 그 검찰의 동양대 압수수색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치셨던 건가요? 그동안 이 동양대 건도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시작한 이 의혹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이 동양대 건도 아주 이러한 판단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동양대 건만이 전부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양대 건 말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불법의 진상이 상당히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자료 제출은 당연히 그거는 자료 제출은 오늘 의결해서 자료 제출 건은 아마 성실히 후보자가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통 큰 양보에 따른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인사청문회는 무산시키고 그리고 그냥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통크게 양보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호응력이 없는 거지 증인 요청은 하시긴 하실 거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사 간의 합의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아마 필사적으로 증인 채택은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저희는 어찌됐든 인사청문회를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가 협상이라는 건 서로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그 간격을 메꿔가는 건데 제안을 하면 민주당은 그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에서 한치도 변함없으면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콧했습니다. 아마 필사적으로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과 참고인의 채택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실체적 진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오전 합병하고 오후에 다시 하시는 사이에는 민주당이 청와대랑 혼자 측이랑 협의를 끝낸 건가요? 그건 민주당이 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어느 쪽하고 의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출석하는 데에 대해서 협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도 없었던 건가요?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어쨌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또 최대한 우리 법사위 간사님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별로 협조할 의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내에서 심지어 법사위 의원이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국 후보자는 사퇴를 해도 정말 이미 여러 번 사퇴했을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가 있었나요? 그동안? 법무부, 그것도 다른 자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자리입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자리고 가장 공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끝끝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내의 의견은 결국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보다는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6일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는 것은 물론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위한 그러한 투쟁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청문회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함으로써 더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결국은 임명 강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수단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모레 6일에 국회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설명 가운데 말이죠. 이 부분이 주목할 만하네요. 이제 증인 출석은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이 증인 강요하지 않겠다. 증인 없이 조국 후보자하고만 인사청문회에도 우리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입에서. 자유한국당이 통 크게 양보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극적인 합의의 과정과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발표는 했으니까 질의만 짤막하게 하고 저도 이동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리된 거죠. 가족 증인은 뭐 부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족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증인 문제는 뭐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건 뭐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들의 원칙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6일이라는 날짜를 합의해 주신 배경은 어떤 6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기자들하고는 다 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마지막까지 준비가 안 돼서 일단 들어온 앞부분만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린 거고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입에서도 가족 증인은 이미 다 지나간 겁니다. 출석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한국당이 감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야기는 증인 없이 조국 후보자만 상대로 인사청문회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도 인사청문회 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정치권도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 없는 청문회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실은 이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가족 증인 문제만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청문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자유한국당은 세 가지 때문인 겁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벌써 재송부를 했다는 얘기는 임명한다고 정한다면 차라리 무엇이 진실을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기자간담회를 보고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해명이 약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청문회를 하더라도 서로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증인 없는 청문회로 가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극적인 합의의 배경, 최 교수님은 시종일관 인사청문회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걸 아는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하면서도 열릴 쪽에 많이 더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분이 너무 없어요. 인사청문회 안 하고 나간다는 게 여야가 너무 특히 여당도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야당은 사실은 굉장히 전략 미스 때문에 청문회를 놓쳤던 거거든요. 근데 막판에 와가지고 청문회를 안 하게 되면 결국도 그 부담을 다 또 야당이 뒤집어쓰게 생겼고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부담이 너무 컸다는 것도 인식했던 것이고 또 민주당은 사실 청문회가 없을 줄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일 수 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일단 청문회 보고 아직도 조국 후보자 임명은 아직도 변수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모레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송사들 또 중계 방송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청문회 사상 시청률 기준으로 따지면은 역대 최고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국 후보자도 역대 이런 공직 후보자가 없었어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해명하는 기자회견 하고 그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그때 또 인사청문회 열려서 또 인사청문회가 생중계가 되고요. 그러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짧게 보여드려서 그 뒤에 기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6일이라는 날짜를 합의해 주신 배경은 어떤 6일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내일 하루는 준비를 해서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6일 하루밖에 시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에서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나 특검도 얘기하고 그런다는 거는 뭐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고 뭐 그 입장은 뭐 바뀌지 않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합의를 했는데 보수야당 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국정조사 특검도 이야기 나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이 증인 문제는 최소화해야 된다. 가족을 부르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런 논리로 가족 증인 채택에 반대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실은 일단 지났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고 증인은 가능한 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모레로 합의가 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바로 인사청문회가 계기가 되겠죠. 조국 후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 인사청문위원들이 과연 어떤 논리로 조국 후보자와 맞설지, 그것을 지켜본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서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의 오보와 왜곡 논란은 일단 오늘은 아까까지 보여드리고 그쳤습니다만 저희가 계기가 된다면 잠시 뒤 2부에서나 아니면 또 내일쯤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